이 증거로 인해 이민호와 김고은의 결혼이 화제가 되었다. 이민호와 김고은이 함께 출연한 그 드라마에서 보여준 두 사람의 화면 안의 케미스트리는 매우 인상적이어서 실제 데이트 소문을 불러일으켰고 결혼설까지 퍼지기 시작했다. 이 소문은 1월에 절정에 달했으며 두 스타가 비밀리에 약혼을 하고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소문은 이민호가 대국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반지를 끼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더욱 힘을 얻었다. 그러나 한국 미디어는 이들의 관계나 임박한 결혼에 대한 보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 모든 열기에도 불구하고 이민호와 김고은 사이의 로맨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소문은 이민호가 송혜교와의 관계에 대한 보도와 함께 나타났으며 이들의 패션쇼 및 공항에서의 공동 출연은 더욱 불을 지폈다. 개인적인 삶에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호는 전문적인 면에서는 낮은 프로필을 유지하고 있다. 그와 김고은 모두 연기 경력에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민호가 송혜교와의 관계로 인해 이별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고 소식통은 이민호와 김고은이 3년 동안 로맨틱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확인했다. 명성과 추측의 고절을 함께 겪으며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민호의 연애 생활은 그가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논란의 일본 성인 배우 축제인 2024 KXF 더 패션이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이슈가 되었던 이 축제는 네 번째 장소 확보에 실패하면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4월 18일 성인 축제 2024 KXF 더 패션이 주최자인 플레이조커는 참여 성인 비디오 배우들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행사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KXF는 1월에 수원 메세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처음으로 수원을 행사 장소로 선택했지만 수원시의 반대로 인해 4월 4일에 장소를 파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에서도 강한 반대 의견이 나오자 4월 13일에 다시 서울 잠원 한강변바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서울 미래 한강본부는 전력 차단을 위협하고 임대 계약 취소를 요구했고 결국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주최 측은 네 번째 취소를 겪은 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지하바로 장소를 옮겼지만 강남구청과 주민들의 강한 반대를 만났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최자들은 행사를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4월 18일 이 행사에 참여하는 일본 성인 배우 에이전시로부터 재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플레이조커는 에이전시가 KXF 행사 중 배우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고려하여 플레이조커는 KXF 행사를 재평가하고 결국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플레이조커의 CEO인 이희태는 지방정부의 과도한 간섭이 KXF 행사에 참여하는 배우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1996년 마이클 잭슨의 한국 공연에 대한 항의가 있은 지 거의 30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성문화에 대해 폐쇄적인 것이 실망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의 일본 성인 배우 축제인 2024 KXF 더 패션이 결국 취소된 사건은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수용성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대중문화와 성문화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결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이번 사건은 성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여전히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KXF 행사는 성인 배우를 주요 인물로 내세우며 성인 엔터테인먼트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지만 여러 도시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는 한국 사회가 여전히 성에 대해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성인 관련 행사는 더욱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상황은 성인 콘텐츠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이 서구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둘째, 지역사회와의 충돌 해결 과정에서의 행정적 개입이 두드러졌다. 수원, 파주, 서울 각 지역에서 행사 장소 변경이 잦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행정 조치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결정이 어떻게 문화 행사의 개최를 좌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정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의를 자아낸다. 지방정부가 문화 행사에 개입하여 취소를 명령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셋째, 이 사건은 한국 내 일본 문화에 대한 복잡한 태도를 드러낸다. 일본의 성인 배우가 주된 참여자로 있는 행사라는 점에서 한일 관계의 역사적, 정치적 복잡성이 이번 사태의 배경에 작용한 것일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 갈등은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에도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부정적인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이번 사건을 통해 보안과 참가자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행사 주최 측은 참가자들의 안전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행사를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모든 행사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다. 특히 공공 반대가 클 경우 이는 더욱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문화적, 사회적 가치가 다양한 관점에서 충돌할 때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효과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와 수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 사회적 대화는 각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의 관점을 개진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성인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지역사회, 정부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문화적 감수성과 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사회적 대화의 부재는 종종 문화적 충돌과 사회적 분열로 이어지기 쉽다. 2024 KXF 더 배선 사건에서 보듯 주최 측과 반대 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하다가 결국 행사가 취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만약 양측이 보다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의 우려와 기대를 토론하고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문화적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성인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편견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법적인 틀 내에서 이러한 이슈들을 다루며 사회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은 문화적 이벤트를 주최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적, 사회적 책임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주최자들은 행사를 계획하고 실행할 때 지역 사회의 가치와 기대를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해야 하며 가능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조율을 통해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2024 KXF 더 배선이 취소는 문화적 갈등과 사회적 수용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내는 사례로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건들은 불편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